마케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 건 한순간이고 그 성공까지 가는 길은 대부분의 실패를 밟고 가는 것 같아요. 실패들이 쌓여서 정말 많은 실패들이 쌓여서 이제 계단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성공을 하기 위한 여러 이제 과정들이죠. 이제 시행착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특히나 저희가 또 그 최근에 또 같이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그 브랜드를 뭐 저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럼요. 여러 번 좀 그 대행사 마케터로서 이제 광고주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업무를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에이전시에 소속된 마케터들과 인하우스에 계신 분들의 관점의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간극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브랜드에서는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게 우선이고, 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브랜드의 어떤 특정 지표, 저희가 이제 예측한 만큼 좀 나오는지, 혹은 예측한 만큼 안 나왔을 때는 왜 안 나왔는지, 저희가 최소한 그 대비가 가능한 상태로 어떤 결과를 받아봐야 되는데, 뭔가 이제 한 부분에 집착을 하다 보면 나오지 않는 경우, 뭐 결국은 저희 책임으로 좀 돌아오잖아요. 네. 저희는 그렇게 남기고 싶지 않은 부분에서 생기는 좀 간극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 고관여 제품,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높거나 네. 고객분들이 바로 구매를 하기 좀 어려운 브랜드들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살지 말지 고민이 길어지는 그런 이제 가격대든 아니면 좀 결심이 서야 구매할 수 있는 고관여 제품들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물론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마케팅을 한다고는 했지만 저희가 그냥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기만 했다면, 그걸 본 사람들이 만약에 100만 명이 되더라도 뭐 그 사람들이 보긴 봤는데 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그냥 지나가는데 안녕하세요 어디어디입니다 라면서 이제 전단지를 드리면서 네. 네 오늘 여기 오픈했는데 한번 와주세요 하고 멘트를 좀 준비해서 전단지를 드리는 거랑, 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한 장 한 장씩 주면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아예 다릅니다. 뭐 이건 이유는 여러 가지죠. 네. 뭐 서로 간에 아주 짧지만 유대감이 잠깐 생겨서 열심히 하네, 그런 어떤 좀 감성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필할 수가 있고요. 오늘 오픈했구나, 아니면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러면 일단 가볼만 할까? 그 다음에 전단지를 보면 여기 무슨 집이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뭐야 하면서 바로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버리지 않더라도 그냥 일단 한번 접고 가다가 점점 쓰레기로 변하는 경우,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겪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겪은 일인데, 뭐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특히나 뭔가 잘못된 것을 한번 알았는데도 계속 답습하는 것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카테고리로서. 저도 이어서 뭐 덧붙이자면 그런 광고 전단지들을 받는 것도 저희의 광고로 녹여서 말씀드리자면, 광고를 접할 때 그런 첫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단지를 주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주는 것과 웃는 얼굴로 최소한 주는 것은 같은 광고여도 이 기억되는 느낌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잘못된 방법을 답습하는 게 잘못되는 게, 실패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실패로만 끝나면 사실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를 조금 극복하는, 그거를 약간 어떻게 계단, 아까 표현해 주신 대로 저희 프로님 표현해 주신 대로 계단을 하려면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평평하게 깔면 같은 길만 가는데, 계단으로 표현해 주셨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걸음이라도 조금 발전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달고 사는 이야기 중에,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매체들을 컨트롤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매체 내에서도 시스템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메타가 이제 업데이트가 워낙에 많으니까 잠수한 패치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이 패치들도 많고 이 시스템 오류가 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평소에 없던 시스템 오류라고 한다면 이걸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메타 프로팀과 연결이 되어도 이게 뭐 그냥 트러블 슈팅일 수도 있어서 그냥 새로 고침을 해봐라, 쿠키를 삭제해봐라 라고 하는데, 쿠키 삭제는요 저희한테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럼요. 예를 들면 저희 그냥 일반 네이버 검색 광고 할 때 필터들 저장해 놓은 거 아니면 그 사용자 설정으로 저장해 놓은 거 다 사라지거든요. 다 세팅. 그럼 이걸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쿠키 삭제는 좀 어렵고, 그래서 보통은 그냥 다른 브라우저로 켜보거나 아니면 다른 PC에서 게스트 모드를 한번 켜보거든요. 네. 그래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시스템 오류는 메타 내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그래도 저희는 이 실패 레퍼런스들을 쌓아놓습니다. 특히나 하루에 한 100건씩 세팅을 해야 되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그 레퍼런스를 얻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담당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저는 이걸 쌓는데 쌓지 않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은 매번 그 오류가 날 때마다 아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막히지? 라고 가요. 단순하게 세팅만 해서도 이미 딜레이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못된 방법을 답습하는 것이 좀 큰 원인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네. 를 한번 좀 적어봤거든요. 네. 그러나 조금 적나라할 수 있고 조금 직설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 좀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T스러운 이야기죠. 자, MBTI T이신가요? 저는 T입니다. 저도 T입니다. 저희 네, T와 T가 모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 5가지 대표적인 좀 이야기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만약에 그 대행사에 계시는 분들이 뭐 스낵 컨텐츠로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굉장히 좀 공감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고객이 원하는 이야기보다 이 브랜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먼저.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얘기 자주 지금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람의 본능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근질근질하죠. 네. 저희도 그래요. 저희 사람이니까 다 그렇죠. 네. 저도 제 얘기하고 네. 막 그 보통 그런 소개팅 가면 실패하거든요. 되게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네. 역시 저희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마음에 들면 실패를 한다. 결국 브랜드가 고객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니까 네. 실패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브랜드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공간도 많고 여백도 많거든요. 네, 그게 1번 주제고요. 네.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브랜드와 맞지 않은 잘못된 톤에 대한 집착이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근데 이것도 사실 브랜드의 톤앤 매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잘못된 이제 톤앤 매너, 이제 결정권자가 고집하는 잘못된 톤앤 매너가,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현재 트렌드에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 내리기 어려운 조금 애매모호한 톤앤 매너를 고집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제는 뭐 20대만 소비하는 것, 네, 10대만 뭐 10대만 소비하는 컨텐츠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컨텐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20대만 한정 지어놓고 이 사람들만 보게끔 만들자라고 했을 때 성공하는 것보다는 코어가 있기는 한데 좀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컨텐츠가 되는 게 네. 성공하기가 더 좋거든요. 맞습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들끼리만 놀 거리로 만드는 경우에는 이건 상품이 아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 놀거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상품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범용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트렌드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네,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건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선도하면 자기들만 하니까 트렌드 세터들만 이용하거든요. 그 맞습니다. 디자인과 톤을. 근데 트렌드를 쫓아간다는 건 이미 만들어지고 유행을 하고 있는 트렌드를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이건 꽤나 범용적인 어떤 좀 공통의 좀 커먼센스적인 어떤 그 디자인이나 톤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맞춰야 되는 게 저는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정도에는 좀 맞춰야 되지 않나, 브랜드라고 한다면. 그런데 뭔가 우리는 고급스럽고 남들이랑 안 하는 거 하고 싶어는 좋은데 네, 남들이 안 하는 것만 하고 싶어가 되면 정확히 그것들이 포인트인 모이면 것 같습니다. 야, 이 브랜드의 톤과 이미지를 봤을 때 방금 좀 그 안 좋은 표현이 나올 뻔했는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또 뒤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 매체면 매체, 타겟이면 타겟.
이 변인 통제가 안 되는 A/B 테스트라고 적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나 이제 저희가 하는 일과 굉장히 좀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건 모두의 열망인데 이거 뭔가 좀 해보다가 성과가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매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야 다른 매체 좋은 매체 없어? 혹시 그 프로님 좋은 매체 없어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뭔가 매체의 잘못일 수는 있죠. 혹은 매체를 잘못 선택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즘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정 매체를 한다고 해서 성공하고 특정 매체를 선택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마케팅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뭐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매체사들은 좀 작은 마이너한 매체사들을 마저도 대부분의 커버리지에서 노출이 되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매체사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인벤토리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여러 구좌에 다 노출이 이제 되는 거죠, RTB로. 네. 그래서 특정 매체가 잘못이다. 뭐 물론 조금 더 그 타겟에게 핏한 매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특정 매체가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A/B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 같은 소재로 같은 이 연령대와 같은 어떤 뭐 논타겟이면 논타겟 설정을 해놓고 두 매체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이 노출을 시켜봐야 돼요. 완전 같은 조건에 그렇게 했을 때 A/B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게 그 나머지 변인들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한 번에 다 뒤엎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더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잦아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는 이제 최대한 돈을 아껴서 이제 자린고비 메타가 과연 통할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돈을 아끼는 거 좋죠. 아껴야죠. 돈은 사실 아껴야죠. 돈은 아껴야죠. 돈은 그렇지만 아껴야 합니다.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광고든 어떤 그 제품에 대한 투자든 정말 중요한 부분 그런 그 핵심적인 부분에 써야 되고 오히려 정말 누수되거나 그런 부가 비용들에게서는 아끼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저희 대행사 있는 이유도 광고비를 아껴드리려는 게 맞지만 그치만 투자해야 될 소재나 이미지 뭐 어떤 제품 본질 그 부분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주제를 한번 가져오면 동시에 제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또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또 하나씩 한번 풀 거라서요. 네, 맞습니다. 네. 다섯 번째 항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까지는 좀 힘든데 그것도 대신 해주실 수는 없나요? 대행 안 해주시나요? 5번이 가장 저는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제일 적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5번 이 항목에 해당되는 분들은 1, 2, 3, 4의 어떤 항목들을 같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렇죠. 할 말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러면 네, 1번부터 뒤에 가서 좀 다시 뒤에 가서 한번, 좀, 네.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자 돌아오면요. 고객이 원하는 이야기보다 브랜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먼저. 자, 대표적인 게 광고등 혹은 이 홈페이지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채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톤들이 브랜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로만 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상세 페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봤을 때 보는 이제 소재나 썸네일이죠. 네. 소재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이 브랜드에서 외치고 있는 것들이 막 많은 거예요. 네. 너무 많은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고 넘어가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1번 항목에서 제일 봐야 되는 게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프라이밍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객들이 제일 좋아할까를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데 저는 1번 항목에서는 프라이밍, 프라임이죠. 프라임.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브랜드 중심 사고에서 고객 중심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죠. 네.
우리 성분 진짜 좋아요. 뭐 성분 좋다는 얘기는 보통 상세 페이지에서 빼먹을 수가 없죠. 우리 성분 안 좋아요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요. 뭐 임상 실험 결과도 있을 것이고, 뭐 몇 퍼센트가 개선이 됐고, 뭐 어떤 실험을 했고, 아니면 뭐 몇 퍼센트 감소를 했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건 당연히 좋은데요. 그것만 쭉 나열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이게 또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보통 상세 페이지에서 딱 지금 지금 커서가 가 있는 포인트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결국 설득의 단계인데 뭐 이렇게 지금 고객들은 만약에 어쩌지 유입을 겨우겨우 시켰는데 상세 페이지를 봤는데 보고서를 보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를 설득시켜 봐 하고 나를 설득시켰으면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서 뭐 어떤 제품일까 궁금증이 유발돼서 왔는데 그게 이제 이 고객이 궁금한 부분과 답변을 주는 이 상세 페이지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간혹 자주 있는 것 같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설득의 단계에서 아까 정말 딱 짚어주신 대로 고객 중심의 사고로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리뷰에서 풀 때, 이 상세 페이지에서 풀 때 초반에 이제 리뷰, 그러니까 이미 사용한 분들의 어떤 만족감에 대해서 많이 풀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약간 각색을 하고 해서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면 그것도 실패해요. 네, 오히려 약간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생각보다 이제 똑똑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선택할 때 내가 버려야 되는 부분은 뭔지도 무의식적으로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이 제품은 뭐 단순히 그냥 정말 제일 비싸서 가장 성분이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가격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격에서의 가성비를 버리는 거고 나머지를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적당한 가격대에서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건강 뭐 식품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먹었을 때 뭐 내가 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야 돼. 뭐 이것까지는 뭐 당연히 내가 감수할 수 있지. 뭐 라는 식으로 뭐 하나 뭐 감수하고 구매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네. 그래서 솔직한 후기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아마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뷰뿐만 아니라 이 고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그 문장으로 좀 풀어줘야 돼요. 사람은 이게 텍스트를 보고 읽었을 때 그게 사고가 생기잖아요. 네.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생각하지 마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 초반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네. 너 이거 고민 있지 않아? 이런 고민으로 여기 오셨죠? 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봤다면 브랜드에서 그런 어떤 문구를 진정성 있게 쓸 수 없겠죠. 아무래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이 리드 딱 이 메인 가치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모든 것을 다 가격도 좋고 성분도 좋고 뭐 가성비도 이게 다 가능한긴 사실상 어렵죠. 그러면 가격이 메인 가치인지 성분이 엄청난 메인 가치인지 근데 그거를 성분이 좋다라고 글로만 표현하면 솔직히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와닿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비자도 맞아요. 네. 그냥 몇 퍼센트 그래서 뭐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어?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고객의 일상 언어로 설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마지막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 브랜드에서 어떤 만약에 특정 단어를 키워드 육성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단어를 막 밀어요. 근데 그게 입에 안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입에 안 붙으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입에 안 붙어요. 이 회사만 그거 아는 기억이 안 거죠. 남아요. 네, 회사만 아는 그런 느낌이죠 사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만약에 계속 광고도 하고 이제 푸시형 광고, 아웃바운드형 광고, 이제 배너 광고도 이렇게 하는데 검색량이 늘어나지 않고 검색을 해도 딱히 막 엄청 사람들이 뭐 반응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단어 나열이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단어들의 나열인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단어나 이 문장이 과연 그 누구를 위한 그런 구성인지 이게 전문가분들 그 업계분들을 위한 단어의 이야기가 있고 그 회사 사내 직원들이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는데 정말 뭐 좀 과하게 표현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로 표현을 해줘야 좀 더 뇌에 이렇게 머릿속에 잘 남기 쉽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
브랜드와 맞지 않은 잘못된 톤에 대한 집착. 요것도 상세 페이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알 같아요.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홈페이지에 대해서 이거 수정하면 돈 드는데에서 약간 이익이 오는 게 있어요. 네.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광고 문제 아니에요? 아니 근데 홈페이지 자체가 저희가 지금 제작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대표님 이거 제작한 지 5년 이렇게 넘었으면 그 사이에 트렌드가 한 12번은 바뀌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뭐 물론 저희가 트렌드를 늘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 버튼을 클릭하는 것마저도 사실은 이 제품의 어떤 이 뭐랄까 톤과 좀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희는 이거 괜찮습니다. 저는 이거 괜찮습니다. 그냥 광고만 잘해주세요. 근데 광고를 해서 열심히 모객을 해오면 뭐합니까? 안 누릅니다. 그렇다고 성과가 꾸준히 나고 있으면 안 바뀌는 게 맞죠. 근데 보통 성과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문의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에 대해서도 네. 이 고객들이 생각하는 이 브랜드에 대한 어떤 느낌, 이 제품 군에 대한 어떤 그 느낌에서 너무 벗어나서 만들면 이것도 좀 역효과가 좀 있을 그렇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결국은 소비자 친화적인 이 모든 그 UX, UI 구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잘못된 톤에 대한 집착.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약간의 뭐랄까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나의 사업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 특히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네. 저는 이게 뭐 어떤 디자인이나 톤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합니다. 특히나 가구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침구류나 네. 이런 쪽으로 가보면 하나에 엄청 집착해서 정말 나는 이 제품성에 엄청나게 이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홈페이지 괜찮아 그냥 이 제품만 사람들한테 보여드리면 돼 해서 막 엄청나게 자기가 이렇게 해온 뭐 일대기부터 해가지고 베개 옛날부터 이렇게 해서 뭐 거북목 베개 이렇게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거 써보시면 후회 안 합니다 이렇게 막 적어놨어요. 네. 마치 그 옛날 광고 이거를 이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네. 이 메커니즘으로 그 홈페이지를 구성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나이대 분들한테 되게 잘 먹히거든요. 근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확장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한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의 확장이 필요하고 다른 고객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이미 시장은 닫히는 거예요. 고의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저는 A/B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들어오더라 혹은 들어왔는데 안 사더라 라고 한다면 그러면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시죠 라고 원래 있는 건 죽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주로 사는 그 샵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로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자사몰이라면 원래 스마트 스토어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뭐 하나를 더 만들 수도 있긴 한 거고요. 근데 좀 과감한 시도가 필요한 거죠. 네, 혁신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온고지신처럼 어느 정도 이런 중요한 브랜드 정체성을 챙겨가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그걸 물론 이제 이쪽을 무조건 바꿔라는 아니고 말씀해주신 대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고집을 하는 경우도 사실 어떤 명품이나 이런 정통성 있는 장인 정신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그 헤리티지랑 그런 거를 구축하기가 내가 허수한다고 되는 거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거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트라이에 대해서 거부감 갖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금 헤리티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거 혹은 뭐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 혹은 이 브랜드의 어떤 뭐랄까 브랜드로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잘 꾸며놨다고 오거나 혹은 옛날 거를 그냥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무조건 오는 건 아니지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요.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저는 결국 고객의 소리를 얼마나 옛날부터 잘 들어서 이 제품이 이 유관 역사를 가지고 혹은 역사가 짧더라도 많이 변화를 해서 지금 이만큼이나 단점을 보완한 몇 번째 버전의 제품이 나왔느냐에서 저는 이 헤리티지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정통성이 그런 것 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특히나 뭐 베개라고 한다면 이 베개가 왜 불편하고 한지,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결국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 고객들의 리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리뷰를 결국에 솔직하게 일본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네. 사람들이 왜 불편한지 리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음 리뉴얼된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데이터를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제품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답변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만족시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건데. 물론 블랙 컨슈머는 있기는 하죠.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유의미한 피드백들은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우리 프로님 말씀대로 딱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들이 이렇게 해서 잘 됐다더라 따라하기는 브랜드 정체성을 무너지지만 남들은 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해도 이것도 문제거든요. 네. 남들은 뭐 예를 들어 뷰티 브랜드인데 하는 이유가 남들은 다 이 외모가 뛰어난, 그리고 외모에 대한 관리를 잘 하는 분들을 이 모델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브랜드의 어떤 가치가 피부를 가꾸는 사람들의 어떤 이 니즈를 네. 좀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영상에서는 최소한 이 피부 관리를 하고 미모가 좀 뛰어난 그 모델들을 통해서 이제 브랜드의 말을 좀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저희가 근데 그 모델 활용을 하기에는 뭐랄까 뭐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좀 한계가 좀 있어서 저희가 혹시 그냥 리뷰에 쌓여 있는 어떤 그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뭐 사진이나 이미지를 좀 활용을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체험단을 써라 아니면 모델을 뭐 섭외를 해라 라기보다 우리 브랜드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면 그런 모델들을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고요. 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저희 브랜드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브랜드의 톤이 무엇이고 이 고객분들은 우리 브랜드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보셔서 좀 합리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단순히 그냥 자꾸 내부에 있는 리소스로만 활용을 하고 다 약간 때우려고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이게 됩니다. 안 되면. 그리고 진짜 특히 그런 중요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뷰티, 패션이. 그렇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세 번째는 A/B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A/B 테스트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하나의 어떤 의견이 나왔죠. 네.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잘못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새로운 홈페이지로 유입을 시켰을 때 고객분들의 어떤 그 제품에 대한 반응이 다른지 홈페이지에 대한 반응이 다른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두 홈페이지가 상품이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이제 구성품은 똑같지만 딱 그냥 모습만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같아야 된다. 결국 여기서 3번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건이 같은 테스트를 해야 A/B 테스트인데 싹 갈아엎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건 왜냐면- A/B 테스트가 아니죠. 그냥 테스트입니다. 그냥 테스트예요. 그냥 테스트예요. 이거는 뭐 A, B, C, D, E, F, G 테스트예요. 네. 그냥 다 깔아놓고 뭐가 맞는지 그냥 실험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 뭐를 변화시켰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참. 그래서 그래서 테스트를 만약에 진행을 해보실 거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소재는 그대로 두고 두 이 소재에서 각각 반영되는 어떤 타겟 혹은 시간대만 바꿔서 그러니까 두 개를 무조건 나눠서 해야 돼요. A/B 네. 테스트는 뭐 하나는 언제 하나는 언제로 해놓고 이거를 시간을 좀 지나가면서 쌓아서 데이터가 어떻게 쌓이는지를 보셔야 되고 예를 들어 그냥 소재 테스트라고 한다고 하면 모든 조건은 같아야 됩니다. 네, 나머지 소재가 달라졌는데 만약에 뭐 타겟도 달라지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무 의미가 없죠. 네. 그냥 다른 광고를 한번 돌려보는 거죠, 사실.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네.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4번입니다. 최대한 돈을 아껴서 자린고비 메타가 통할까? 이거의 부분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아끼고 이 사업을 하고 광고를 하고 뭐 이런 브랜드를 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려는 영리 목적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문제를 해결해 주던 뭐 만족감을 주던 먼저 줘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광고비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뭐 음식점을 갔는데 이게 재료를 너무 아끼고 막 이런 거 티가 나고 그렇다면 그 소비자 관점에서도 느껴지는 게
그러면 이제 광고비도 같은 맥락으로 너무 눈에 안 띄어요. 그러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쵸. 네. 저희가 어제 또 이제 경험을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시를 그렇게 예. 들어봤는데. 뭐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제가 참 좋아하는 김치찌개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브랜드는 저희가 일하는 그 근방에는 없고 이 다른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는데 네. 고기가 굉장히 적었어요. 아, 이 가격대에 이 정도면은 너무 재료를 아낀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그냥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 브랜드의 슬로건은 이거였습니다. 고기를 아끼면 우리는 망한다. 그쵸. 였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랑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까 또 말씀드린 걸 또 가져와 보면 자 광고 모델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전속 계약으로 하는 이제 연예인 광고 모델이 아니라 네. 이 저희의 어떤 상품이나 어떤 브랜드의 뭐 슬로건 이미지를 좀 비주얼라이즈 해줄 수 있는 네. 이 그 뷰티 모델들 뷰티 활용해서 네. 만약에 광고를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단가를 좀 맞춰서 좀 저렴한 분들 중에 좀 괜찮은 분들 없을까요? 라고 하는 거랑 일단은 제일 괜찮은 분들, 제일 뷰티 쪽에서 그 저희 어떤 핏과 잘 맞는 분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서 그 중에서 좀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가면 단가 차이가 굉장히 나죠. 네, 당연히 수밖에 나는데 없습니다. 마인드부터가 애초에 시작부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가격은 가치를 대변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가격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맞아요. 명품이나 뭐 헤리티지나 이런 장인 제품들이 가격이 나가고 비싸고 그래도 잘 팔리고 모든 그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끼고 싼 거를 샀을 땐 금방금방 또 바뀌고 결국에는 큰 만족감으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도 저도 마찬가지로 좀 정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대로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는 게 오히려 그런 이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찔끔찔끔 뭔가 애매하게 하면 정말 애매한 만족감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광고 매체에 대한 어떤 그 광고 비용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특히나 소상공인 분들은 이제 네. 광고에 대해서 문의를 좀 주실 때 근데 저희가 이제 하루 얼마 정도 오면 좀 광고가 좀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바로바로 이제 광고비에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당연히 맞습니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썼을 때 손님들이 좀 오실까요? 라고 의문을 좀 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에는 광고비 이 정도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지금 광고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근방에 계신 분들한테 전단지를 날리듯이 뭔가 좀 뿌릴 수 있는 광고 매체만 잘 선택하면 그분들을 좀 데려올 수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면 광고비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냥 대충 만들어 놓고 아니면 크게 이제 변화는 없이 예전부터 해오던 어떤 홈페이지라든지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냥 블로그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광고비만 이렇게 조금 투자를 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저는 그 돈으로 그냥 그 오프라인 전단지 뿌리시고 뿌린다기보다는 전단지를 좀 돌리시고 그리고 내부에 대한 컨디션부터 올려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네, 그거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낀다고 한다면 광고비를 차라리 아껴서 그런 쪽으로 좀 업데이트를 하죠.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의 이제 인사이트를 통한 컨설팅을 해드리고 브랜드의 지금 상황과 맞는 그런 전략을 지금은 조금만 돌려보세요. 혹은 지금은 정말 투자를 하시거나 내부 컨디션을 점검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게 일이고.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네. 자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운영은 힘든데 그것도 대행해 주실 수 없나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많이 겪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SNS 채널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저희 홈페이지로만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보통 어디서 생기냐면 이 업종은 SNS 채널 운영 안 하시면은 저희 광고 성과 나기 힘듭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결국 그 브랜드 신뢰도를 줘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SNS 채널이 있어야만 된다라기보다
다른 곳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그 소식지를 발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소식지를 발행을 하는 거를 대신해서 SNS 채널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브랜드가 살아 움직인다. 특히나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지금 살아 있다. 지금 얘 살아 숨쉬고 쟤 한참 열정적인 게 느껴진다. 정말 프랜차이즈 이 점주분들을 모집을 하는데 SNS가 2022년 코로나 때 한참 그 멈춰가지고 거기서 있는 채널에 누가 믿고 맡기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신뢰도도 떨어지고 브랜드가 정말 말씀 딱 해주신 표현대로 살아 숨쉬는 느낌이 안 들면 이 브랜드를 지금 소비자든 이제 가맹주든 투자를 할 가치를 못 느끼게 그런 설득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SNS나 그런 사실 커뮤니티가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이용하고 그거에 대한 색깔도 구축해야 되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그런 SNS나 컨텐츠 운영은 요새는 진짜 무조건 필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리는 정말 대행을 뭐 해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집도해 나가는 그 관계자들이 정말 신경 써서 이야기를 써나려 가야 되는 그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해야 되는 게요. 저도 그렇고 뭐 저희 마케터들도 그 개인 이 브랜딩을 좀 하거든요. 저희 브랜딩을 해야죠. 저희도. 예, 개인 PR을 하고 개인 브랜딩을 하는데 제가 좀 손을 좀 많이 놨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는 이 담당하고 있는 광고주분들을 케어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캐파가 다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추가 문의나 추가 의뢰는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뭐 신규 건에 대해서 신규 의뢰 건에 대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그 마켓 홈페이지들이 다 있는데 저는 좀 신경을 좀 못 쓴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5번을 적으면서 저도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나 브랜드를 꾸려가시는 분들이라면 아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하셔야 돼요. 저희 아버지도 곧 70이시거든요. 컴퓨터 잘하세요. 뭐 블로그를 뭐 지금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안 하시지만 타자 이렇게 치세요. 네. 아 뭐 제가 뭐 30대지만 뭐 60대 분들 70대 분들 얼마나 뭐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피로하고 하는 거 제가 뭐 감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아직 겪어보진 못했죠. 하셔야 돼요. 정말 만약에 제가 그 나이대가 됐는데 사업을 한다면 KFC 할아버지도 60대 때 하셨죠? 70대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 늦었어요. 때 누군가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로 좀 사고를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를 해야 된다는 게 결국은 SNS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콘텐츠가 좀 길게 있는 곳들을 찾다가 블로그로 온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뭔지, 그러니까 뭘로 타고 들어왔고 어떤 내용이 있으면 되고 이게 다예요. 막 뭐 속된 말로 기깔나는 사진, 네. 뭐 수려한 표현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뭐 배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배 아플 때 먹는 약 뭐 이라고 한다면 뭐 속에 뭐 배아제인가? 배아제 맞죠? 네네네. 배아제 같은 것도 약들 뭐 이런 약들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정보성으로 그냥 포스팅을 해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해도 이 블로그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지수가 굉장히 높아져요. 왜냐 필요한 정보를 보러 들어오는 사람과 그 정보를 잘 적어놓은 사람 이거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옛날 분들이 훨씬 더 글쓰기 잘하는 거 제가 알아요. 네. 글쓰기 옛날에 감성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편지로 고백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그 편지 안에 정말 시 운율처럼 그 글씨도 잘 쓰세요. 요즘 애들 악필이 많죠. 뭐 저희는 악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좀 옛날 사람들 속하기 때문에 무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는 입장이고 혹은 뭐 내가 브랜드사의 어떤 담당 직원이라면 그 정도의 좀 오너십까지를 바라기는 좀 힘들지만 브랜드에서 발행하는 콘텐츠는 한 달에 한 번 혹 한 달에 2번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야 된다. 뭐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뭐 저희도 협력사들과 어떤 요즘에 특히나 GPT가 저희가 잘못 쓴 글이나 아니면 좀 어색한 표현들은 교정을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AI를 통해서 저희가 AI를 통해서 글을 다 쓰시지 마시고 그건 글을 어느 정도 써놓고 AI가 좀 풀어주기를 약간 이제 뭉쳐있는 부분들은 좀 풀어주도록 해서 콘텐츠를 좀 올리시면 블로그나 SNS 채널을 통해서 이때 브랜드에 하고 싶은 말을 거기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네.
진짜. 브랜드가 하고 싶은 말 홈페이지에 다 적지 마시고 네. SNS 채널로 옮겨서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복합적이게도 그런 글도 또 1번으로 돌아가요. 너무 내 얘기만 하면 안 되고 브랜드 이야기도 궁금해할 얘기 뭐 이렇게 구성해도 좋고요. 뭐 그렇죠. 정말 그거는 그래서 대행에 대해서 돌아오자면 이게 남이 써주는 게 의미가 있나? 정말 그 브랜드의 주인이 브랜드에 대해서 쓰거나 브랜드에게 궁금한 것 같은 고객들의 궁금증, 고객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콘텐츠를 발행하고 소통의 창구죠 사실. 소통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된다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에 대한 이야기 저희도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네. 스스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 대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지 못했다면 그것도 저희의 어떻게 보면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갔다면 저희도 그냥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를 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합리화를 했던 것 같고 네. 저도 그럼에도 일부 반성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이제 그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실패를 반복하면서 더 높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마케터로서 물론. 계속해서 임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7월 25일 5시 라이브는 어느새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 주에도 또 5시에 또 라이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그때 주제에 대해서는 비밀로 하고 들어오시면 네. 보실 수 있도록 투비 컨티뉴드 같은 느낌이죠.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지만 오늘이 24일이었습니다. 24일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4일이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이라고 착각을 했나 봅니다. 24일 라이브였습니다. 좋겠어요. 오늘도 정말 24일날 이제 내일만 버티면 주말이죠, 여러분들. 화이팅 부탁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영빈 한영빈 마케터, 김용민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